앞으로도 종종 활용해 보도록 하고 이제 다시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국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밖에 혹은 내려오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 이 입장이신 거잖아요. 민주당, 조국혁신당, 야권이 대여 공세를 예고하고 이제 국회 밖으로 나가겠다, 대통령실 압박하겠다, 장외투쟁에 나간다는데 여기에서 저의 궁금증은 이겁니다. 박근혜 탄핵 당시에 이제 국민들이 다 광화문으로 쏟아져 나왔잖아요. 촛불 들고. 지금 그 정도의 폭발력이 생길 것이냐라는. 근데 일반적인 평가는 이래요. 박근혜 때 가만 생각해 보면 민주당 의석 120석 정도밖에 안 됐어요. 뭐 국민의당과 합쳐도 얼마 안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국회를 보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많이 촛불 광장으로 나왔다고 보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죠. 190에 가까워요. 최소한 189 개혁신을 빼더라도.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국회가 할 수 있을 8개 정도면 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결집은 하고 있지 않는데 그 8개 문턱에서 못 넘는다고 생각이 들면 전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아, 그게 임계점이 될 것이다. 예, 8개를 지금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네. 뭐 어떡합니까? 국정 마비 상태인데요. 그리고 계속 나쁜 김건희 뭐 나쁜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120석 때밖에 안 됐을 그때 박근혜 2016년 17년 상황하고는 데자뷰 똑같이 될 것이다. 190인데도 안 되니까 나온다면 국회하고 국민들이 같이 이제 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그때 합니다. 되면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더 전향적으로 아까 말했던 20 정도거든요. 네. 20 정도의 의원들이 움직인다 그러면 국민들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촛불 전국이 그 정도의 폭발력을 가질 것인지 도화선이 될 것인지. 결국은 국민들이 이제 뭐 그때처럼 100만 명씩 나오느냐 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 연동되어 있는 건 윤석열 지지율이에요. 윤석열 지지율이 한 자릿수까지 빠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딜레마입니다. 저는 명태균 씨 관련 의혹들은 더 터져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윤석열 지지율이 박근혜 대통령처럼 5%까지 빠지느냐 이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여기에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반기문이 나와야 돼요. 반기문? 네네. 공기가 한쪽에서 빠지면 다른 곳이 갈 곳이 있어야 되거든. 네. 박근혜 지지율이 그때 푹 빠졌단 말이에요. 진짜 윤석열과는 비교도 안 될 철옹성 지지율도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빠져나왔는데 갈 데가 있었던 거야. 반기문이 2021년 아니죠. 16년 5월 달부터 대선 나온다고 이 군부를 뗐거든요. 그러면서 대선 주자 지지율이 잘 나왔어요. 그러면서 민주당 후보보다 앞서가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사람들이 박근혜 버리고 반기문 쪽으로 가도 민주당한테 정권이 넘어가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빠져나왔던 거예요. 그런 대체제가 지금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저는 좀 난망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없어. 예. 사람이 없어.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100만 인파와 지지율의 문제보다 국회가 더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거기에서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왜냐하면요. 그때하고 달라서 민주당이 너무 커요. 민주당 당원이 뭐 많을 때 200만 명이 넘고 일반 당원까지 합치면 500만 명 가까이 돼요. 민주당이 안 하면은 시민사회라는 영역 자체가 크게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집권본부도 만들었습니다만은 집권과 그다음에 윤석열의 퇴진이라는 것에 이 시소에 대한 균형점을 찾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내부적으로. 그 속에서 끌고 간다면 한 2, 3월쯤 결판도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도 합니다. 저는 뭐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금 정도 간 거 이상으로 보이거든요. 한번 깨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막지 못합니다. 댐에 구멍 나서 물 쏟아지듯이. 딱 그런 모양새예요. 지금 거의 실기한 것 같아요. 대통령실이나 그 집권하는 입장에서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뭐 거의 공감을 해요. 상황상으로 저럴 수밖에 없다. 반기문 효과. 뭐 그게 뭐 맞다고 보지만 그 역할을 뭐 한동훈이 할 수도 있고 누가 할 수도 있고 무너질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는데 박근혜 때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 보입니다. 박근혜 때가 20% 깨지면서 17, 5 부르륵 무너졌는데 그때 반기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있었지만 지금 심리적으로 20이 무너졌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더 국정 난망은 있고 더 심한 거거든요. 하나도 해결 못하고 다 나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 반전의 카드는 아예 없어요. 박근혜 때는 기억나는 게 개헌한다고 뭐 했는데도 안 먹힌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정치 세력이
2년 반 동안 기다려주기도 못할 것 같아요. 저로 아마 그래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그 뭐 많이 공감을 하지만 박평동 의원님 말씀 그래도 더 빨리 2, 3월 안에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질문을 자연스럽게 한번 드려봐야 되겠어요. 반기문 그러니까 대체제로서의 반기문 같은 사람이 지금 눈에 띄시는 분이 전혀 없어요. 없죠. 전혀 없죠. 전혀 그리고 없다. 결국은 이거 아닙니까? 김무성도 있어야 되고 유승민도 있어야 되고 반기문도 있어야 되는데 셋 다 없는 거야 지금. 그리고 움직이고 있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정치 경험이 짧고 그렇고 쫄아가지고 네. 치고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홍준표는 역동성이 잃어버리는 정치네요. 홍준표 지지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등락을 안 합니다. 아예. 예. 그런 거고 오세훈 시장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등락의 폭이 없고 그리고 또 오세훈 시장은 양다리 하고 있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윤석열 쪽하고도 다리 걸치고 있고 이런 상황이고 그나마 이제 이 내부 분열의 기대치가 있던 게 이준석 대표인데 네. 명태균한테 맞아가지고 네.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그럼에도 맞는데 그럼에도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음. 그러니까 정치 세력 입장에서는 이게 1년이면 뭐 어떻게 해볼 건데 아직- 2년 반 거의 3년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역동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는 나라가 다 망합니다. 그러면 그 반기문 같은 인물을 누구로 눈여겨 보시는 뭐 있어요? 저는 뭐 오세훈이나 한동훈 같은 사람이 뭐 치고 나오지 않을까. 오세훈 같은 인물은 꼭 치고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또 그런 것도 보고 있는 것 같고, 그건 전 정확하게 그 정당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정치인이라면 본인 몸값을 올릴 수 있는 뭐 막 절호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뭐 하지 않을까? 예. 계속 그냥 이렇게 쭈그리고 있을까? 저는 이럴 때 그 중립적인 척하는 지대에서 공간을 열어줘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여야를 막론하고 전직 국회의장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교 안보 문제라든가 경제 위기, 그다음에 대통령 리더십의 문제 이런 것들을 토론을 하면서 그런 군불대는 거예요. 개헌 이야기도 군불대고 선거구제 개편도 군불대고 박근혜 때도 똑같았거든요. 개헌하고 선거구제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거든요. 거국내각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이 욕심 있는 야망 있는 대권 주자들이 치고 나거든. 그렇게 해놓으면은 이 국민의힘 계열의 국회의장 했던 사람들이 돌아가가지고 자기 진영 내에서 야 이거 봐라 흐름이 만만치 않다. 우리 새로운 판 짜야 돼.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좀 하나의 그림도 짜줘야 되고 예를 들자면 또 헌정회가 있어요. 대한민국 헌정회 지금 알기로 헌정회 회장이 정대철 회장님을 아시는데 정대철 회장님이 또 여야 막론하고 다 친해요. 정대철 회장님도 어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런 이야기 좀 해보는 거예요. 지금의 정치인들이 좌우 극단으로 갈려서 특히 이제 극우적이지 과거에는 국민의힘 계열 정당 사람들도 저렇게 극우적인 사람 없었어요. 네네. 한나라당 극우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막말 안 하죠. 막말 인사청문회 하고 같은 데서. 그럴듯했단 예.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다시 나와야 되는 거고 뭐 예를 들면 이회창 총재도 한마디 던져주고 이런 분위기가 막 열려야 돼요. 그러면은 그때서야 이제 이 숨죽이고 있던 이 군웅할구하고 있던 이 용장들이 들고 나오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저는 그 사람 꼭 나왔으면 좋겠는데 경남의 김태호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현역인데. 아니 그런 사람이 대권 꿈이 있다라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네. 제 이야기는. 치고 자꾸 뭐, 올라와야 된다. TK 주호영도 맞죠. 그렇죠. 뭐 TK 주호영, 나경원. 뭐 나경원 이런 사람들이 대권 꿈을 갖고 치고 나와 줘야지. 결국은 이겁니다. 미래에 대한 욕망이 과거의 욕망을 밟아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정치는 욕망의 경연장이라고 하거든. 욕망의 게임 같은 측면이 있어요. 미래에 더 큰 욕망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실 미래에 더 큰 욕망이 나와줘야 지금의 대통령실이 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각성의 계기도 각성은 안 하지. 끝났어요. 뭐 각성은 대통령 뭐 각성제는 아무리 맞아도 될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고 끝나고 그걸 이제 쪼개는 거죠. 쪼개는 자꾸 거죠. 이제 해명을 보면 알 수 있어. 해명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습니다. 뭐 23억 도이치모터스 예. 주가 조작 사건 23억 해명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도 검사가 예. 법원에 제출한 자료인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그러니까요. 얘기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요. 예. 뭐 나올 때마다 해명하는 다 틀리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거의 지금 방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봐야 되고 이게 제대로 해명 딴 거는 몰라도 고위 관계자 얘기하는 거는 뭐 네. 어쩔 수 없다고 보더라도 대통령실 공식 입장 발표는 틀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거의 다 틀리고 있거든요. 예. 거의 방어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저 괜찮은 주자명 찾았습니다. 어떤 거요? 이낙연 전 총리께서 그쪽으로 가셔가지고
Y 모씨 데리고 정치 기획하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참 나름 바람 불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진짜 진심으로 제가 아니 근데 제안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그런 적통이라든지 그런 개념이 또 있지 않습니까? 없어진 지가 오래예요. 윤석열이 적통이 아닌데. 그렇지. 그건 그렇죠. 이미 적통이 근데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도 민주당과의 접점은 없었잖아요. 그냥 왜 검찰총장 없었어요? 하다가 문재인 정부 사람인데 여기는 김건희 여사 완전 자기들 진보라고 하는데. 이낙연 지사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까지 하고 네네. 했다가 검찰총장도 했는데 뭐 어차피 하는 거 더 크게 뒤집지 뭐. 왜 이낙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낙연 의원님. 글쎄요, 제가 뭐 그런 사람 언급하고 싶지도 평론. 않는데 아주 힘들면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국민의힘이 이낙연 지금 네.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뭐 조금 두석력 다 두고 그러면 예전에 박영선, 양정철 얘기도 나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다 데려가세요. 아니 뭐 차라리 그럴 거면 손학규 지사도 톡을해서 나와서 모시고 가야 되나? 그거는 나이가 너무 많으시고 예. 네. 그만큼 국민의힘이 어쩌면 용병을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네. 정치 세력이 용병을 데리고 올 수는 있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지만 정치 세력이 세력으로서 가야 되는데 네. 용병한테 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세력은 없지만 뭐 검찰 아니면 김건희 여사 사람들일 겁니다. 그 사람들을 국민의힘 세력이 이겼어야 되는데 네. 단적인 예로 행정관들이 대거 들어갔다가 다 네.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가 아마 국민의힘의 당직자들이 들어갔다가 나왔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 무렵 그 직후에는 김건희 여사 사람들이 들어갔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세력이 없으니까 이 아무나 쓰기도 하고 옆에 명태인 가슴 오면 맞는 거 그러니까. 뭐 생각을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쁘게 간 거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 만약에 용병을 데리고 왔으면 그 용병을 이겨야 돼요. 지도자가 된다 하더라도 세력이 정치를 해야 되지. 그 사람이 없는데 어차피 사람이 없는데 없는 걸 갖고 억지로 하다 보면 이런 불상사가 그렇죠. 생기는 겁니다. 민주당은 용병을 데리고 와서 적당히 쓰고 지도자 시켜주진 않았어요. 그렇죠. 뭐 비례대표나 정봉준 뭐, 단이라 네. 뭐 안철수 단이라도 네. 있었고 DJP도 있었고 사실 단독 집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 개혁 세력이 주도권을 잡는다는 부분에서는 우리는 그 적통성을 늘 지켜왔죠. 네. 그렇게 접근하니까 아주 재밌고 이야기가 잘 이해가 되네요. 이렇게 네, 접근을 네. 하니까. 네.